자, 이 영상에서는 지금 엑셀에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30분, 11시부터 시작해서 30분 간격으로 이제 24시까지 쭉 시간이 나열되어 있는데, 자, 이쪽에 시작 시간을 예를 들어서 클릭을 해서 9시로 변경을 하면 이제 9시로 바뀌면서 30분씩 또 늘어나고, 이 간격을 또 60분으로 바꾸면 60분으로 바뀌면서 또 요 밑에 있는 항목에는 이제 시간들이 다 지워지고 그 종료 시간이 최종적으로 나타나게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파일을 하나 새로 열겠습니다. 파일 하나 새로 열고 이쪽에 시각이라는 부분을 넣고 이쪽에는 시간 간격을 한번 넣어보죠. 그래서 이쪽에 우리가 지정하는 값이 들어가게, 다른 부분은 건드리지 말고 이 부분만 우리가 집어넣게. 아까 이제 시작하는 시작 시간이 아니고 시작 시각이죠. 여기다 넣을 때는 뭐 8시, 9시, 10시 이렇게 내가 직접 입력할 수도 있지만,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는 이쪽에서 사용자들의 실수도 줄일 겸해서 이 입력되는 내용이 일률적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들어가서 목록을 내가 미리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값을 목록으로 만들어서 미리 지정해 놓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다른 셀에 이렇게 정리를 해 놓고 선택을 해도 되지만,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8시 선택할 수 있고 9시 선택할 수 있고 10시 선택할 수 있고, 이거는 뭐 하기 나름이에요. 뭐 15분 간격이든 30분 간격이든 이제 용도에 따라서 넣으면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잠깐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쪽에 삼각형이 선택할 수 있는 삼각형이 생기면서 9시, 10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되고, 자, 시간 간격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이쪽에 목록으로 가서 이쪽도 예를 들어서 15분 간격으로 하겠다. 이것도 그냥 자기가 쓰기 나름이죠. 15분 간격, 뭐 30분 간격, 45분 간격, 60분 간격, 이런 식으로 내가 옵션을 주고 싶다 해서 적어 놓는 거예요. 확인 누르게 되면 다시 선택할 수 있는 드랍박스가 뜨고 30, 45, 60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 이쪽에 그러면 이렇게 하죠. 여기 나와 있는 시간이 8시면 8시부터 쭉 시작을 하고, 9시면 9시부터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을 이제 시작 지점이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호를 누르고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 시간이 이쪽에다 잡히겠죠. 시간이 잡히고, 그러면 이 시간이 바뀌면 8시로 바뀌면 8시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쭉 그 다음 시간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을 더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의 수식은 등호를 누르고 위에 있는 거에서 이 시간 간격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C3를 클릭을 했는데 계속 아래쪽으로 복사를 할 거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거에서 60분, 위에 있는 거에서 60분 더하니까 이 2 부분은 상대 주소가 되지만 이 C3 부분은 절대 주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F4키를 누릅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면 자, 이렇게 에러가 나와요. 왜 에러가 나오냐 하면 8시라고 하는 시간 포맷에 60분이라고 하는 글자를 합치면 이게 계산될 수 있는 형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60분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이 시간 정보에다가 60분을 추가하는 형태로 이 C3라고 하는 수식을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60분이라는 부분에서 이 분이라는 글자는 계산하는 게 아니니까 60이라고 하는 글자만 떼와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15, 30, 45, 60이라고 하는 글자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숫자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이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left 함수를 써서 C3에서 두 글자만 뽑아온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60분이라는 글자에서 이제 두
두 글자, left 왼쪽에서 두 자, 60이라는 글자만 뽑아왔거든요. 그러면 60을 더하면 이게 사실은 시간일 수도 있고 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일 수도 있고 분일 수도 있고 초일 수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지정해 줘야 되지만, 문제는 뭐냐면 60이란 글자를 적어 왔는데 60이라는 게 연산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left는 문자열 함수인데 이 문자열에서 뽑아온 이 60은 계산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는 가급적이면 빼기 버튼을 2개를 눌러서 여기 나온 60이라는 게 문자가 아니고 숫자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더하기 하면 플러스가 되죠. 양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문자의 형식이, 여기 들어가는 셀의 형식이 이제 글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60이 이제 분이다, 시나 초가 아니라,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앞에다가 time이라고 하는 함수를 더 주겠습니다. time 중에 C 부분은 0이고, 그죠? 분 부분, 미닛 부분은 60이고, 지금 뽑아온 부분이고, 그 다음에 초 부분은 없다, 0.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칩니다. 그렇게 되면 60분이니까 9가 됐겠죠? 8시에서 9시. 그 다음에 이걸 바꿔볼게요. 15분. 15분 간격으로 바뀝니다. 30분 바뀌죠? 그럼 이거를 아래로 쭉 복사를 해줘요. 복사를 해주고 21이니까 우리가 보통 하루가 24시에 끝난다고 하면, 자, 여기는 아니고, 자, 0시가 24시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난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60으로 하면 24가 당겨지겠죠. 이렇게 당겨지고, 나머지는 또 그 다음날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30으로 하면 이렇게, 아까 우리 30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15로 하면 수식을 요까지만 지금 만들어 놨고 여기는 수식을 안 만들어 놨기 때문에 표현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작은 간격을 기준으로 일단 칸은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자, 가장 작은 작은 간격을 기준으로 일단 채울 수 있게는 해놓고, 다시 한번 이걸 60으로 하면 줄어드는데, 자, 이 부분은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시간 간격에 맞춰서 이 24시가 넘어가는 부분들은 글자가 다 사라지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 전체 부분을 이렇게 블록을 씌워도 되고요. 이 부분을 클릭해도 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서 조건부 서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써서 셀 강조 규칙에서 뭐보다 크냐, 24시보다 크면 글자 색을 투명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러니까 하얀색으로 바탕색하고 똑같이 만들어 버린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 큼을 클릭하고 여기 지정되는 거 24시 이렇게 한 다음에, 서식은 지금 지정된 서식 중에는 내가 원하는 게 없으니까 사용자 지정 서식을 누르고 색을 흰색으로, 색 없으면 없어요.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그 부분이 지금 사라진 거예요. 수식은 있지만, 지금 수식은 있죠. 이 클릭한 부분에 수식은 있지만 글자가 하얀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15를 누르면 쭉 보이고 30을 누르면 이렇게 변형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시간 목록을 정할 때 이런 시작 시간이나 시간 간격에 따라서 동적인 리스트를 만들 때는, 자, 이런 방법을 써도 재미있게 엑셀 표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같은 양식을 여기 몇 개 더 복사를 해놨는데요. 지금 여기는 이제 시간 단위를 15분에서부터 60분까지 목록을 만들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실무에서는 이게 여기는 지금 제가 두 자리까지만, 이 분의 크기를요, 60, 이 두 자리 숫자까지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왼쪽에서 두 개의 글자만 뽑아와서 계산에 사용하면 되지만,
우리가 현업에서 사용하다 보게 되면 이게 60분이 아니라 100분, 120분 이런 식으로 세 자릿수인 경우에는 이 자릿수를 가져오는데 앞에서 얘기한 수식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수정하기 위해서 잠깐 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입력한 내용에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거를 120분으로 하고요. 100분으로 하고 이거를 120분으로 이렇게 고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릿수가 늘어나겠죠. 이렇게 100분. 그러면은 뭐 이거는 이제 계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10분씩만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왜냐하면 왼쪽에서 2개씩만 당겨오는 수식이기 때문에 120분이면 2시간씩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12분씩 증가한 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수식이 잘못된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잠깐 고쳐줘야 되는데 이 수식을 더블 클릭해 가지고요. 여기 보면 레프트에서 2개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이 2개를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오느냐면 자, 전체 자릿수를 세요. 전체 자릿수가 그러니까 2라는 걸 빼고 자, 전체 글자의 개수를 셉니다. 그래서 length라고 하는 게 있어요. len이라는 걸 집어넣고 자, 괄호를 열고 그럼 이거겠죠. 여기에서 전체 숫자를 세요. F4키를 눌러서 절대주소를 만들고 그러면 절대주소를 준 다음에 전체 길이에서 하나를 뺀 것만큼 이게 지금 120분이면 글자가 4개잖아요. 4개니까 하나만 빼면 되겠죠. 그럼 뒤에다가 이쪽에 마이너스 1을 줍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을 주고 괄호를 닫고 엔터를 칩니다. 자, 그러면은 수식이 바뀌죠. 복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쪽에 바뀌죠.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24시간이 넘으면 24시가 넘으면 흰색으로 바꾸게끔 조건부 서식을 아까 줬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사라진 거고요. 그럼 2시간 간격으로 늘어나죠. 자, 100분 간격으로 이제 늘어나게끔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럼 딱 12시까지 확인이 되고 기존에 있던 30분 간격도 그대로 작동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수식에서는 이렇게 전체 길이에서 분이라고 하는 글자가 한 글자니까 요 한 글자만 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더 범용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 간격이 이렇게 일정하게 같은 자릿수로 지정이 되면 상관이 없지만 자릿수가 이렇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뒤에 한 글자만 빼면 되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여기 있는 거랑 같은 거였긴 한데요. 지금 베껴온 거는 지금 복사해 놓은 거는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분 간격으로 했지만 사용자들한테 조금 더 편의성을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쪽에 30분 자, 1시간 30분 2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이제 들쑥날쑥 되잖아요. 그 글자의 크기가 30분, 1시간, 1시간, 30분, 2시간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일정한 규칙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경우에는 편의상 그냥 30, 뭐 60 아니면 여기 뭐 90, 120 뭐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일반 사람들이 이걸 쓸 때에는 이런 식으로 사용자 친화적으로 문구를 만들어주면 더 좋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런 게 더 괜찮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수식은 자, 이럴 때는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여기 수식을 수정할 때 여기는 이제 글자에서 뽑아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개도 필요 없어요. 이걸 다 빼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if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분이면 30, 1시간이면 60, 1시간 30분이면 90 이렇게 가져오면 되니까 if를 쓰는데 if는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런 게 지금 많잖아요. 그러니까 30이면 30분이면 30 가져오고 아니면은 뭘 가져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if 안에 조건을 if 쓰고 여러 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if의 복수형이 들어있는 ifs 함수를 쓰는 거예요. ifs 함수를 열고요. 자,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이 이것도 절대값이 돼야 되겠죠. 이게 큰 따옴표 열고 30분이라고 하는 글자라면 그러면 30이라고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게 다시 절대값을 눌러주고 1시간이라면 아까 1시간이라고 우리가 적어준 글자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철자가 똑같이 됩니다. 1시간이라면 자 60이라고 분을 찾을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다시
절대값 값을 하고 이번에는 1시간 30분이라면 90을 적용해주고 다시 클릭해서 F4키를 누르고 쉼표하고 아직 쉼표가 아니죠. 등호를 하고 자, 이게 2시간이라면 120을 표시한다. 괄호를 닫고 자 이렇게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30분이니까 30이 나오죠. 수식을 복사하기 위해서 채우기 엔터를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2시간짜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시간씩 올라가죠. 1시간 30분씩 올라가고 30분 단위로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는 이게 선택이 좀 많아지면 수식이 좀 귀찮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수식을 만들어 주면은 쉽게 원하는 시간 간격을 집어넣을 수 있죠.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는 끝난 거지만 제가 지금 하나 더 양식을 복사한 거는 지금 M3이라고 하는 셀 주소를 선택한 다음에 F3 키를 계속 쳐줬잖아요. 이런 게 좀 귀찮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근데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더 편리한 건 아니지만 엑셀에 그 새롭게 들어온 그 let 함수라는 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let 함수 한번 연습해 볼 겸 해가지고요.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자 let이라고 하는 변수를 지정하는 함수를 쓰는 거예요. 자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최신 버전을 써야 나오는 함수고 자기 PC에서는 이게 안 나오는 그 엑셀에서는 자기 엑셀에서는 이 함수가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에 제가 얘기했던 방식을 쓰면 되고 혹시 자기가 이렇게 let이라고 써봤는데 이 함수가 보이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괄호를 열어요. 그럼 let이라고 하는 거는 뭐뭐라고 해두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간 간격 60분 안에 들어가는 요 변수 요게 아까는 셀 주소로 계속 절대 주소를 쓰고 사용했었는데 이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니까 여기다가 제가 이름을 하나 주는 거죠. 뭐 타임 인터벌이다. ti라고 내가 변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변수는 요 값으로 한다. 여기를 클릭했어요. 그 F4키를 다시 눌러주고 자 쉼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ifs 함수를 써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ti가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ti가 내가 ti라고 지금 R3를 ti로 정의를 했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쓰면 돼요. 30분이라고 하고 그때는 30이고 그 다음에 ti가 1시간이라면 60이라고 하고 ti가 1시간 30분이라고 하면 90으로 하고 자 ti가 2시간이라는 글자라면 120으로 한다. 이렇게 닫아주죠. 엔터를 칩니다. 여기서는 여기 ifs에 괄호가 있고 let에도 괄호가 있어야 되겠죠. 괄호 하나를 더 쳐줍니다. 엔터. 그러면은 이쪽에 자료가 안 나오는데 요거는 아까 요 60분이라는 게 복사가 돼서 그렇죠. 요 새로 만들어 놓은 요게 들어가야 되겠죠. 요거를 카피해서 이쪽에 붙여넣기 합니다. 엔터를 치고 요 수식은 아래로 쭉 복사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시간 1시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 이제 let이라는 함수를 이런 식으로 쓰는 게 let이라는 함수다.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부록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런 식으로 시간 간격의 표시를 다양하게 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수식을 작성해야 되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봤습니다.